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니센그룹에서 열심히 사업하고 있는 하주형 IBO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성공 스토리인데 제가 직급이 플래티늄입니다. 플래티늄이기 때문에 제가 벌써 이 성공이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떤 식의 강의를 준비했냐면 제가 처음에 일반 사업을 하다가 그죠? 일반 사업을 하다가 엔젝타를 그러니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엔젝타에서 제가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해오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걸로 가늠을 하려고 합니다. 마침 어제 1000만 클럽 모임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많은 사진이 올라오진 않았지만 그 사진을 보고 저는 또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제가 닉네임이 빅스톤인데 빅스톤이라는 의미가 이제는 제가 예전에 엔젝타를 선택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이익에 눈이 멀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엔젝타를 선택하면서부터는 엔젝타에서 반드시 성공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제 파트너들을 어떤 직급에 몇 명을 보내겠다. 뭐 이런 식의 뭐 계획들을 나름대로 세웠었는데 지금 어제 그 1000만 클럽을 모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일단 거기를 가야 저의 파트너들이 동기부여를 많이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그 저희 대표님, 그 다음에 두 분의 그룹장, 그 다음에 이주희 블루다이아몬드 사장님 보면서 새로운 목표를 한번 각오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플래티늄은 성공자라기보다는 저희 제니센 그룹의 또는 엔젝타의 그 허리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딱 중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플래티늄으로서의 제가 성공 스토리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일반 사업을 하다가 엔젝타를 선택을 했다. 이 자체가 저는 저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이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저는 리셀을 한 다음에 엔젝타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저는 엔젝타 사업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리셀을 통해서 저는 어떤 그 리셀을 한 거기 때문에 이미 사업을 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리셀을 나중에 한 케이스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을 보내고요. 직장 생활을 하기 전에 저는 기본적으로 사회 처음에 나오면서 졸업과 동시에 중국에 가서 자동차 액세서리와 관련된 사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정도로 저는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학창 시절부터 굉장히 집착이 좀 심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약 20년 정도를 제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업들을 했었는데 그렇게 일반 사업을 했었던 제가 사실 엔젝타에 저는 제 발로 걸어 들어와서 저를 소개한 지인께 엔젝타 사업에 대해서 물어봤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저는 엔젝타 사업을 결정을 했습니다. 처음에 엔젝타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주변에 그 저를 추천한 분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제가 이 사업을 잘할 것 같다는 말씀을 잘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저를 추천하신 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인맥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의 적정자다라고 생각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저의 파트너분들은, 저의 스폰서분들은 제가 좀 성격이, 외모는 이래도 성격을 좀 좋게 생겼었나 봅니다. 그래서 구름을 엄청 이렇게 태워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이 사업을 결정만 하면 정말로 이 사업이 제가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 많은 차이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일반 사업을 하다가 엔젝타 사업을 결정하게 된 몇 가지의 계기가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이 사업을 할까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할까요? 근데 저는 나름대로 제가 사업을 많이 해봤더니 할 거 없는 직장 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많이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 경험들이 없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려고 많이 노력들을 합니다.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이 좀 쉬워 보이나 봐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사업은 자기가 돈이 좀 있거나, 그죠? 그 다음에 자기가 남들이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아이템이 있을 때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진입장벽이 낮아요. 직장 생활을 하려면 일단 취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또 좀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망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인정해주는 어떤 항상 도전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이 힘들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그 도전한 거에 대해서 사업이 망하더라도 좀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험 없이 사업에 많이 뛰어들었어요. 근데 참 이상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통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무엇인가를 성취를 해야 그게 정말로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좀 이렇게 쉽게, 그죠? 뭐 간단한 것들은 쉽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내가 기회가 있어서 쉽게 어떤 성공을 얻은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죄의식 같은 걸 느끼는 성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어떤 사업들이 어떻게 사업을 하면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보통 이렇게 사업의 성공 요소로 5가지 정도를 많이 뽑습니다. 자, 자금이 있고요.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지, 그 다음에 혁신적인 아이템, 그 다음에 실행력, 그 다음에 타이밍. 그런데 보통 사업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주변에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보다는 실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이 5가지를 완벽하게 갖출 수도 없고 갖췄다고 해서 과연 사업에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을 시도했다가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면은 어떤 게 있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아이템이 있으면요. 그 아이템을 가지고 그거를 완성한 다음에 시작만 하면 바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세상에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를 하더라도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안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사업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파악하는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필요합니다.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었다고 치더라도. 하지만 사람들은 그거를 계산해 넣지 않습니다. 보통 저도 마찬가지 사업 초기엔 그런 경우 많지만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떤 아이템을 하나 만들었을 때 사람들은 그 아이템을 완성하는 거에 초점을 둡니다. 이것만 내가 완벽하게 만들고 나면 그 아이템이 그 다음에는 저절로 자기한테 돈을 벌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템의 완성은 사업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기 자금이란 부분, 사람들은 모든 자원을 그 제품을 예를 들어서 제조업을 한다고 하면 제품을 개발하는 데 다 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대기업이나 이렇게 보통 사업하는 사람들이 제품만 있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그거에 준하는 만큼의 마케팅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이 처음에 사업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은 자기가 아이템이나 어떤 제품을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그 제품을 개발만 하면 이 사업의 끝이라고 보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어떤 문제점 때문에 굉장히 사업에 실패를 많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 회사 같은 경우에도 굉장한 많은 인원을 가지고 수백억을 들여서 게임을 만들었지만 이게 마케팅을 봤을 때 마케팅도 수백억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이 마케팅 비용을 자원을 투자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 그 게임을 개발하는데 수백억이 들었어도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리스크를 줄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마케팅 그 제품을 개발한 이후에 그 다음을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을 실패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거죠. 비즈니스 모델인데
사람들은 뭔가 다른 걸 하고 싶어 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게 나는 좀 뭔가 좀 다른 걸 해서 성공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면 상품을 하나 만들어도요. 여러분들께 보통 그 마트에 가면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는데 그 하나하나의 상품들도 다 그걸 만든 사람들은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고 만든 제품들입니다. 하지만 이마트에 가봐도 저기 뭐 하단에 그냥 구석에 있는 상품들조차도 그거를 개발한 사람들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한 제품들인데도 불구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른 거를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요즘처럼 공급 과잉의 시대에는 저희들이 필요한 게 별로 없습니다. 아이디어가 조금만 변했다고 해서 저희가 그게 훨씬 더 우리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소비자의 니즈는 잘못 파악을 하고 제품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뭔가 자꾸 다른 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사람들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잘못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 모델을 생각을 할 때도 약간만 변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기본적으로 만든 것 또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어떤 업이나 제품들이 성공을 했으면 그 제품에 필요한 부분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걸어갔던 길을 잘 연구해서 그런 식으로 따라가는 사업을 하는 게 사업 초보자들한테는 유리한데 보통 일반적으로 사업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나는 다르다. 그래서 나는 좀 차별화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실패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보면 아이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람들은 다른 상품들을 만들려고 할까요? 그게 사업적인 것들보다도 나중에 망하더라도 제가 언젠가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뭔가 제품에 대해서 사업성적인 것들보다도 자기가 꿈꿔왔던 이상적인 제품들을 많이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에 실패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또 필요한 것들이 이제 실행력, 타이밍 이런 것들인데 제가 했던 사업들 중에서 제가 저희 직원들하고 한 6개월에 걸쳐서 정말 밤새서 연구를 해서 어떤 제품을 하나 만든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품이 초반에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원을 5명에서 20명까지 늘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딱 1년 지나니까 카피 제품이 25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카피도 금방금방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은 사업을 하기에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그런 이제 환경들이 많이 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꿈꾸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개발해서 무엇인가를 계속 만들고 또 카피도 쉽고 그런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해서는 안 될 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저의 모든 걸 해서 사업을 했었던 적이 하나 있었는데 요 5가지 외에 저는 운이란 부분이 굉장히 사업 성공 요소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온라인 게임 회사를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1년 6개월 동안 제가 인건비로만 거의 7억에서 8억 정도 들여서 정말 게임 개발이니까 뭐 매출이 없죠. 개발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투자만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사업을 그만둔 이유가 금융위기 때문이었습니다. 2007년, 8년. 정말 그거는 제가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 누구도 상상도 못하는 것들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사업에 부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냐면 물론 제가 지금 예를 들은 거 외에 굉장히 사업적으로 성공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실패하는 사람도 많지만 사업적으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가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20년 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 정말 내가 정말 이 사업들보다는 어떤 새로운 사업을 찾는 과정에서 만난 엔젝타에 대해서 저의 지인을 통해서 듣고 그 사업을 제가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엔젝타의 성공 요소는 뭐냐? 저는 똑같이 봅니다. 저는 제 파트너들한테 엔젝타 사업을 특별한 사업이라고 보지 말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엔젝타 사업이 일반 사업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왜 엔젝타 사업이 일반 사업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들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엔젝타는 일반 사업에서 장점이 굉장히 많은 사업입니다. 첫 번째, 저는 엔젝타 사업은 일단 처음으로 돈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가 처음에 뭐 200만 원 상당의 비전 패키지를 저희가 먹고, 그 다음에 한 달에 14만 3천 원 상당의 80BV에 오토십을 한다. 이거를 과연 저희가 이거에 투자되는 자금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저희의 건강과 저희의 필요에 의해서 그 제품을 이제 먹는 거거든요. 정말 제가 그동안에 사업을 하면서 제품을 개발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 회사를 할 때 정말 매출이 단 1원도 없이 계속적으로 투자만 돼야 돼, 인건비로 투자만 돼야 되는 그런 규모의 사업들. 그 다음에 가끔 가다가 제가 창업박람회 같은 데 가보면 예전에 그 떡볶이 같은 것들, 우동 같은 것들, 이거를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홍보를 막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떡볶이나 우동이나 이렇게 그네들이 말하는 소자본으로 창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이템은 그거는 돈이 적게 들지 몰라도, 그죠?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매장을 임차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거에 비해서 엔젝타 사업은 기본적으로 자금이 들지 않는다는 굉장히 큰 강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할 때 그때는 지금이랑 다른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똑같은 마음으로 사업을 합니다. 그때도 제가 지금 제가 돈을 들이지 않고 엔젝타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때 제가 사업에 성공했을 때 저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지 않는 게 아니라 그때보다 더 강하게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도 저는 일반 사업과 네트워크 마케팅이 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가 세계적으로 보면 60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대한민국은 30년입니다. 3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를 통해서 많은 부를 얻었고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부를 얻었습니다. 미국의 네 부류의 저희가 그 부자들을 비교해 보면 첫 번째가 기업인들이 돈을 많이 벌었고요. 그 다음에 역시 미국답게 스포츠 스타, 그 다음에 연예인, 가수들,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부류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부를 성취한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기본적으로 일반 사업과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많이 틀리지가 않습니다. 플러스해서 저는 특히 엔젝타 비즈니스는 저희가 맞춤으로 설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뭐냐면 저희가 부업도 가능하고요. 전업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전업을 내가 정말 어떤 창조적인 일이나 정말 굉장히 전문적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쳤을 때 나는 내가 사업이 직업에는 굉장히 그게 큰 부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다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서 내가 전문적 일을 하는데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약간의 그죠? 부업의 형태로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또 충분히 가능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엔젝타를 통해서 큰 부를 얻고 싶다라고 하면 집중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가 가능하다는 것도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혁신적인 아이템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은 사업을 할 때 돈도 돈이지만 굉장히 아이템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정말 이 내가 만드는 제품이나 내가 만드는 이 서비스가 과연 시장에 어느 정도로 파급력이 있게끔 먹힐 수 있을까? 소비자 조사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요. 그 다음에 제품을 만든 다음에 내가 보호를 받기 위해서 특허 등록도 하고 상표 등록도 하고 제가 상대방한테 공격을 하기 위해서 그런 상표 등록이나 특허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사업에 대해서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엔젝타는 어떤가요? 제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저희 제품을 만들지 않아도 회사에서 알아서 특허 등록이 되어 있는 정말 굉장히 대중적이고
그죠? 대중적이고 나만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이템, 특허를 통해서 보호를 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제품들을 받아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착실하게 마케팅만 잘 해도 큰 부를 얻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어떤 제품이 끝난 다음에 또 새로운 상품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적절한 타이밍, 그죠? 제가 타이밍도 있지만 적절한 타이밍에 그 시기에 트렌드에 맞는 상품들을 하나하나씩 런칭을 해주고, 그 다음에 보호를 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엔젤타는 굉장히 우리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 모델인 겁니다. 그 다음에 경쟁력인데요. 사실은 저희 제니스앤 그룹에서 엔젝타에서 제품 외에 굉장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보상 플랜이 다른 회사에 비해서 엔젝타는 이 라인십이나 이 팀워크를 통해서 저희가 움직인다면 굉장히 큰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상 플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엔젝타는 기본적으로 많은 성공에 필요한 성공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성공을 하려면 실패 확률을 좀 줄여야 되거든요. 실패 확률을 줄여야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일반 사업하고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를 비교해 봤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은 특별한 비즈니스다라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실패 확률이 성공 확률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기에는 굉장히 우리 제니스앤 그룹에도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하신 사장님들이 모여 계신 집단이기 때문에 각자의 경험들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각자가 평생을 쌓았었던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거를 잘 활용해서 엔젝타 비즈니스에 적용을 한다면 훨씬 더 쉽게 안정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무엇인가 그 사업과 이 엔젝타 비즈니스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무엇인가 계속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자신감이 없어서 뭔가 어떤 확신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정말 주변에 제가 처음에 이 사업할 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봤는데, 제가 사업 설명을 하면 자기 와이프한테 물어봐야 된다라고 하고 비전문가들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져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가장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야 되고, 모든 전문가들이 다 모든 걸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딱 그 전문가한테 물어봐서 자기가 확신을 갖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물어보는 것보다는 저는 직접 해보는 것들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저라고 처음에 100% 확신을 갖고 이 사업에 뛰어들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사업에 제가 정말 믿는 친구를 따라서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좀 낫지만, 저는 그냥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 그냥 온몸을 다 던졌습니다. 던져서 몇 개월을 알아보고 확신을 지었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전업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 들어와서 알아보니 정말로 제가 겉에서 볼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비즈니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엔젝타 사업을 하면서 힘들 때 예전에 제가 했었던 사업들을 많이 돌아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 엔젝타 사업을 하면서 제가 힘들었던 부분들을 일반 사업에서 많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고, 그 이유는 뭐냐면, 저는 엔젝타 사업이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특별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항상 생각을 합니다. 상식선에서 내가 상식적으로 판단이 되는 것들, 그렇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 상식을 기반으로 한 사업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풀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 사업은 굉장히 쉽습니다. 일단은 먹거나 또는 하거나입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매출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일반 사업에서는 그 사업을 매출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보다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매출이 늘어나면 공장도 늘어나고요, 직원도 늘어나고요. 그런데 엔젝타에서는 이런 겁니다. 뭐냐면
저희가 매출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각 개인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될까요? 그런 게 아니라 각자가 모시고 온, 각자의 파트너 2명 또는 3, 4명 정도만 관리를 해도 그 부분에 연결돼서 매출이 일어나는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행력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리한 사업 모델입니다. 타이밍에 대해서 인젝타의 타이밍은 지금이란 얘기를 하고 제품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지금이 타이밍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저는 좀 다른 부분의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옆에 계신 분들 그렇죠? 어차피 저희 사업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사람을 계속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업을 하면 굉장히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일반 사업을 한 20년 정도 하면서 느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엔젝타 사업을 결정을 했었던 어떤 과정들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은 여러분들이 왜 저게 저렇게 연결이 될까 이렇게 약간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전히 이제 저의 경험이기 때문에 약간 의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프로세스 과정을 통해서 일반 사업의 경험을 가지고 엔젝타에서 이 성공을 할 수 있는 요인들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경험을 잠깐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플래티넘을 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제가 저의 파트너들이 있는 부산입니다. 부산을 약 1년 동안 후원을 하면서 정말로 부산을 제가 다른 곳에서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합니다. 자랑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부산에 계신 이제 이곳에서 많이 들어와 계신데요. 부산 스퀘어의 경쟁력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경쟁력이냐면 리셀을 시킨 후에 철저한 사후 관리가 저희 부산 스퀘어의 강점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보통 부산에서 리셀 수상자들이 한 1년 반 정도 굉장히 많은 수상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업자들이 부산에서 저희가 주로 다이어트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부산에 리셀 매니저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분들은 다이어트보다는 이제 질환 쪽으로 많이 케어를 하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사업 초기에 리셀 관리를 하면서 굉장히 힘든 그런 리셀을 하시는 분들을 케어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웬만한 호전 반응은 눈도 깜빡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장점은 어떤 거냐면 어떤 분이든지 간에 굉장히 관리를 잘 하실 수 있는 어떤 경험과 그 경험을 복제를 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부산에 있는 사업자들은 그동안에 이제 그 경험을 가지고 리셀에서는 너무나도 자신 있는 그런 이제 매니저링을 잘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한번 리셀을 하신 분들을 사업 관리 철저히 하고 그분들을 사업으로 연계하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 이렇게 복제를 하고 있는 때문에 2021년도에는 연습을 많이 했고 2022년도에는 그 어느 팀보다도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아주 기대가 되는 그런 팀입니다. 개인적으로 홍미숙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업을 하고 계신데 거의 하루에 전화를 한 100통 이상 하십니다. 100통 이상 하시면서 일일이 파트너들과 전화로 소통을 다 하시면서 관리를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 12월이죠. 얼마 전에 이번에 플래티넘을 달성하신 임태현 사장님, 이런 사장님들도 굉장히 지금 현재 미용실을 하고 계시는 원장님이신데 그분도 거의 제가 보니까 거의 100통 이상 전화를 통해서 파트너들을 다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그 외에도 작년에 이제 부산에서 지금 성장하고 계시는 사장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저는 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그분들이 그 위에 스폰서들이 했었던 방법을 그대로 복제를 하고
지금도 충실하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또 부산의 좀 장점이다 단점이 한 분도 그 네트워크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리셀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지금 뭐 계속적으로 대표님이야 저희 그룹장님들도 오셔서 이제 어떤 그 사장님들께 어떤 사업적인 부분들을 많이 일깨워 주시고 그 다음에 라이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굉장히 기대되는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성공하는 사장님들이 나오실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2년도의 목표라고 하면 지금 이제 송도에서 사업을 하면서 저는 항상 저희 대표님을 많이 본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도 많이 훌륭하시지만 제가 꼭 본받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그 누구보다 대표님이 가장 일 많이 하시는 건 우리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떤 모임이나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걸 할 때 대표님이 항상 먼저 와 계십니다. 저보다. 그래서 언젠가 대표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었냐면 보통 약속 시간보다 한 30분 정도 일찍 오셔서 항상 준비를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자기는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도 꼭 그렇게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2022년도에 저 나름대로의 굉장히 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만 바라볼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소양을 먼저 준비를 하고 그런 것들이 제가 잘 됐을 때 저희 파트너들이 그걸 따라와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잘 되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올해 가장 큰 목표는 작년에 제가 엔젝타에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엔젝타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올해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다이아몬드를 가겠다, 블루 다이아몬드 가겠다 어떤 직급에 대한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보다도 더 우선하는 저의 개인적인 목표는 엔젝타에서 엔젝타 사업을 가장 잘하는 하주형 아이비오로 성장하는 게 저의 올해 가장 큰 목표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준비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